감염병 등급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포착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해 주신 것처럼 1급 감염병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건데요. 자, 이 등급 조정과 관련된 이야기 실제로 나오고 있는 건 맞습니까? 네, 나오고 있는 거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몇 주 전부터 이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4급 혹은 4급이 아니더라도 더 낮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화 설교 교수님 하셨는데요.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거의 처음으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 얘기를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주에 김부겸 총리께서 직접 감염병 등급을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내리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정부 안에서 시작했고 전문가들과 여러 이해 당사자들과 같이 논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또 최초로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한 달 전부터 이야기한 내용들을 지금 김부겸 총리가 이번 주에 내놓은 거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실제로 여러 가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1급 감염병이 코로나를 포함해서 뭐 에볼라, 사스, 메르스, 신종 인플루엔자가 1급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이것을 2급 혹은 3급 혹은 4급으로 떨어뜨려야 한다라는 내용이 정부 당국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1급이 아닌 다른 급으로 전환이 됐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발생이 되면 확진자로 판명을 받으면 즉시 보고가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1급에서 해제가 되면 24시간 내 보고하는 것으로 바뀌고 격리도 강제적으로 지금은 7일간 격리를 해야 하죠. 하지만 이게 다시 다른 등급으로 바뀌게 되면 격리 의무가 해제가 됩니다. 치료비 역시 지금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지만 이제 그 급을 벗어나게 되면 본인이 일부 부담하는 것. 이거 말고도 또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께서 이 코로나19의 등급을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낮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사실은 50세 이하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온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해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뭐 해야 할 일도 없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4급으로 낮추면 이 60세 이상의 고위험군들만 집중해서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하는 굳이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감염병에 대한 등급을 조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가장 이제 쉬운 게 이겁니다.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4급으로 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겁니다. 지금 위중증하고 사망자가 어디에서 나오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연령으로 구분된다는 거죠. 60대 이상, 그다음에 60대 이하인 경우에는 기저질환자. 이 사람에게서만 위중증 사망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방역 조치 1급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구분 없이 모든 국가에 있는 모든 국민이 감염이 되기만 하면은 그냥 위험에 빠질 것처럼 간주하는 것이 1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등급을 조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고위험군들만 선별적으로 특히 더 집중적으로 보호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4급으로 간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맞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4급으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오히려 보호를 받아야 되는 분들에게 더 집중이 되는 거예요. 왜 더 집중이 될까요? 아니, 지금은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되는 분이 100만 명이라고 하면 4급으로 가게 되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분들만 집중하게 되면 몇만 명밖에 안 되니까 모든 인력들이 이분들을 집중 케어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급 조정을 하는 이유는 우선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인식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지금은 1급이니까 보통의 병원에서는 대면 진료 자체가 안 됩니다. 이게 법으로. 그러니까 대면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전담 병원이라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 분들이 고령층이 감염이 되거나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감염병 전담 병원에 가야만이 케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등급이 조정이 되면은 독감 시즌처럼 모든 병의원이 다 나서서 치료할 수 있고 팍스로비드를 처방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게다가
보통의 감염병과 달리 약간의 제한 조치를 더 둔다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코로나는 60대 이상과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그 이하의 연령이 위험하니까 완전 4등급보다는, 완전 4급보다는 이분들에게 특별한 조치, 특별한 부가조항을 하나 더 둬서 이분들을 더 집중적으로 케어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이 조치를 시행하는 순간 바로 우리나라는 일상복귀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자, 그러면 이제 교수님의 지적은 고위험군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게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피해보는 층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시잖아요. 관련한 이야기를 박건희 경기도 감염병 관리 지원 단장이 했습니다. 얼마 전에 SNS에 올린 글이 있는데요. 코로나와 관련해서 등급이 내려가게 되면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수 보고하는 의무가 없어져서 불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고 치료제가 필요한 사람만 검사를 하고 치료하고 건강한 성인의 가벼운 감기 증상은 감기 치료만 진행해서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보건소의 확진자 조사서 작성이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에 할당된 의료 인력을 고위험군 관리로 돌릴 수 있다. 세 번째, 의료진료와 응급진료의 장벽이 없어진다. 네 번째, 자가격리 의무가 폐지되어 재택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교수님.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방송이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바로 저런 내용이거든요. 저런 내용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예. 근데 다만 우려되는 점은 동시에 지적을 했는데 첫 번째로 응급실이나 병 의원 내에서 감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격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사회로 추가 감염이 확산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감염병 데이터 관리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네 번째, 확진자가 치료비를 부담하게 되니까 진료비 지원의 대책도 필요하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1, 2, 3번은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4번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독감 시즌을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 1, 2, 3번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 3번이 독감 시즌에서는 그냥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1, 2, 3번은 지금 박근희 경기도 단장께서 걱정하신 거는 맞지만은 1, 2, 3번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 예. 얘기는. 곁가지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4번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은 팍스로비드는 한 분이 5일 동안 복용해야 되는 비용이 거의 60만 원에서 70만 원에 이르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만일에 4급화를 하게 되면은 복용해야 되는 고위험군인 60대 이상이 60만 원이나 70만 원 또는 4급화가 되었을 때는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분들을 더 집중 보호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전에 4번 비용이 발생할 예.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여전히 우리 당국이 지급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약값이 되었든 치료비의 일부가 되었든 그래서 그 4번 정도는 저는 동의하면서 강화될 필요가 있어야 되지만 1, 2, 3번은 박 단장께서 걱정은 하고 있지만은 독감 시즌에서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그 말씀 덧붙여드립니다. 예. 사실 이미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도 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4등급 혹은 바로 4등급으로 내리기가 어려우면 2등급 정도로 어떻게 내릴 수 있는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정도에 이 TBS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바로 어제 저녁에 방금 언급한 박건희 경기도 감염병관리 지원 단장님 예. 그리고 또 요즘에 이재각 교수님과 이제 비슷한 톤으로 목소리를 내고 계시죠. 가천대학교 감염내과의 엄중식 교수님. 자, 그리고 서울시에서 병의원들이 지금 직접 환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일선 병의원들이. 그런 환자를 직접 보는 일선 병의원들을 대표하는 서울시 의사회 회장님.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현재 정부 내에서 감염병 등급 조정하는 논의를 조정하고 총괄하고 있는 질병관리청의 정통령 과장 네 분이 TBS에 모여가지고 지금 감염병 1등급에서 4등급이나 혹은 2등급으로 조정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네. 있고 그리고 또 진행되었을 때의 장점과 그리고 진행되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각각의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논의하는 안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을 지금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서로 토론을 하셨고요. 그 토론된 내용을 풀 버전과 그리고 10분 정도로 축약된 버전을 이 TBS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오늘 저녁과 그리고 화요일 저녁에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그중에서 일부 필요한 대목이 있으면은 우리가 다음 주에 이 코로나 특보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유력한 방안은 무엇이냐면 1등급을 일단 4등급으로 조정을 한 다음에 60세 이상의 고위험군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절 독감처럼 취급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2등급 정도 선에서 일부 보완해서 관리를 하는 방안이 지금 유력한 현실적인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아까 잠깐 목이 쉬어서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린 네.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좀 첨언하겠습니다. 한 2, 3일 정도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경기도 의사협회. 그러니까 경기도 의사협회라고 하면은 이제 환자를 직접, 예. 그러니까 코로나 환자를 직접 보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의사협회에서 뭐라고 정부 당국에 제안을 했냐면은 1등급에서 4등급으로 가야 된다. 이걸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일부 의사들이 SNS나 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생지옥이니 뭐 이러는데 지금 방역 당국이 완화 기조로 가려고 한다든지 하면서 정부 당국을 굉장히 질타한 그런 언론 보도가 있던 날 오히려 경기도 의사협회는 예. 무슨 말이냐? 1급에서 4급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아니 몇 명 SNS나 언론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은 뭐 의료계고 그러면은 경기도 의사협회는 의료계가 아닌가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1급에서 4급으로 가야 아까 일부 잘못된 의사들이 자기 병원 얘기를 하면서 지옥이네 뭐 완화를 하면은 더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네. 그 희생을 줄일 수 있다니까요. 1급에서 4급으로 가야.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의사협회에서는 그런 말씀을 당국에 제안한다는 거죠. 네. 저 역시도 우리 방송에서 여러 차례 목소리 높여서 말씀드린 것처럼 1급에서 4급으로 가야 된다. 다만 4급으로 가게 되었을 때 고위험군을 더 집중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4급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일부 강화된 조치는 특정 연령층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그 말씀 제가 다시 드립니다. 자, 시청자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그렇게 1급에서 4급으로 가려면 치료제가 충분해야 하지 않을까요? 치료제가 원활하게 공급이 돼야 이게 손쉽게 감염병 등급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유량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제 두 가지 아주 예.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이 사실은 현장의 전문가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고요. 또 방역 당국 관계자들도 그 부분에 대한 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화이자를 상대로 계속해서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예. 굉장히 긍정적인 조치는 무엇이냐면 이 코로나19 팍스로비드의 제조사로 국내 제약사들이 참여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치 백신을 SK바이오사이언스 국내에서 생산을 해서 유통을 할 때 우리가 국내 물량을 네. 우선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국내에서 대량으로 팍스로비드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면 팍스로비드 공급에 훨씬 더 숨통이 트이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팍스로비드는 화이자 본사와 계약을 해서 예. 본사가 정해져 있는 물량을 우리가 공급을 받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국내 제약사에서 팍스로비드를 대량 생산하게 되면 그중에 일부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팍스로비드 물량 공급을 받을 때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실은 설대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1등급에서 4등급으로의 조정을 지금 당장이라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런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래도 방역 당국은 여러 가지 세부 조정과 논의를 거쳐가지고 아마 조정을 하겠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 4월 초 정도에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병 등급이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내려지고 일부 2등급에 준하는 조치들을 이렇게 핀셋처럼 적용을 받는 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